20년간 대기업 인사팀에서 잔뼈가 굵었던 김영준 부장. 동료들은 그를 프레젠테이션의 신이라 불렀습니다. 퇴직 후 3년. 지금 그에게 남은 건 수억 원의 빚과 텅 빈 상가뿐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한 평범한 회사원이 어째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걸까요? 오늘 그 3년간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년차 과거의 영광에 취한 성급한 출발. 퇴직하던 날 김영준 씨는 서운함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내 발표 능력을 모두가 인정했어. 이 실력으로 학원을 차리면 분명 성공할 거야. 재직 시절 내내 들었던 칭찬은 그의 귀에 달콤한 확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한 은퇴자의 실패담처럼 그 역시 회사에서 인정받던 나라는 과거의 영광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는 퇴직금과 10년 넘게 부어온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까지 해지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약간의 대출까지 더해 서울 번화가 월 임대료만 400만 원에 달하는 곳에 스피치 전문 학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보다 훨씬 차갑고 높았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상사와 동료를 상대로 하던 발표와 돈을 내고 전문성을 배우러 온 수강생을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학원 강사라는 새로운 세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강생은 좀처럼 모이지 않았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수백만 원의 적자에 가슴이 울렁거려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 방식이 틀리지 않았는데. 그는 홀로 텅 빈 강의실에 앉아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2년차 절박함이 부른 달콤한 유혹. 창업 1년 만에 맞닥뜨린 실패는 그의 마음을 조급함과 절박함으로 물들였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퇴직자의 약 44%가 창업을 선택하지만 그중 5년 이상 살아남는 비율은 고작 22.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가장 큰 원인으로 바로 이 심리적 압박을 꼽습니다. 바로 그때 김영준 씨에게 한 지인이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이거 P2E라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신사업입니다. 지금 투자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매일 수당까지 나와요. 그의 귀에는 원금 보장, 매일 수당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그래, 학원으로 잃어버린 돈을 한 번에 만회할 기회야. 요즘 뜨는 사업이라는데 내가 모르는 신세계가 있겠지? 그는 성공 사례만 보여주는 자료들을 맹신했습니다.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그에게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된 한 사건에서는 사기 일당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267억 원이라는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초기 투자자에게 후발 투자자의 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죠. 김영준 씨는 학원 보증금까지 빼내 남은 노후 자금 전부를 그곳에 쏟아부었습니다. 3년 차 모든 것을 잃고 깨달은 진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고 처참했습니다. PE 투자는 신종 다단계 사기였고 그의 돈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기 일당이 수십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다는 뉴스를 보며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학원은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새하얀 책상과 의자에 중고 매물 스티커를 붙이던 날 그는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20년간의 성실했던 회사 생활, 퇴직 후의 부푼 꿈,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준 씨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의 3년은 수많은 퇴직자들이 공통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3에서 4개월의 심리적 공백기를 가장 위험한 시기로 꼽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진 공허함, 수입이 끊긴 절박함이 내가 직접 하면 더 잘할 것이라는 통제의 착각과 성공 사례만 골라보려는 선택적 지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안 된 창업과 사기성 투자에 빠져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둘째는 경험의 착각입니다.
내가 왕년애라는 말은 퇴직자에게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한 전문가의 지적처럼 직장 내에서의 성공이 사회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영준 씨의 발표 실력이 학원 운영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과거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배운다는 겸손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비책 3년의 법칙을 역으로 활용하십시오. 퇴직 후 3년이 실패의 시간이 아닌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퇴직금과 IRP 같은 노후 자금은 어떤 유혹에도 최소 1년, 가급적 3년간은 섣불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퇴직금 봉인 해제는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특히 IRP 계좌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절감해주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서 창업 자금으로 쓰는 것은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노후의 마지막 안전판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비책 가짜 소득을 걷어내고 진짜 현금 흐름을 파악하십시오. 퇴직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노후의 진짜 현금 흐름을 엑스레이 찍듯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개인연금은 얼마나 나올지 이것만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이라 부르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비책, 창업 대신 내 집으로 받는 월급을 고려하십시오. 만약 은퇴 후 수입은 불확실한데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라면 그 집을 담보로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내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 받는 동안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줄지 않고 반대로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보다 안정된 노후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더 값진 유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비책 만약 창업을 해야 한다면 노란 우산부터 쓰십시오. 모든 준비와 고민 끝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창업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법정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의 유일한 퇴직금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납입한 공제금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만에 하나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최소한의 재기 자금과 생활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입니다. 퇴직 후 3년. 이 시간은 빚더미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혹은 제2의 인생을 위한 황금 같은 준비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오늘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과감히 내려놓고 현실을 냉정하게 점검하며 새로운 지식으로 단단하게 무장하는 3년을 보내야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쌓아 올린 당신의 삶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단단한 두 번째 인생을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